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릴의 핸들을 튜닝해서 쓰시나요? 에이, 뭐 그까이 거 대충 쓰면 되지 뭘 또 돈을 들여서 튜닝을 하고 그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어차피 릴 살 때 핸들이 안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핸들이 거기에 달려있는 건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핸들을 튜닝해보니 이런 재미를 느꼈는데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고기를 잡고 있는 시간보다 잡고 있지 않은 시간이 훨씬 많으니 고기를 걸고 있지 않을 때에도 낚시가 즐거워야겠더라고요. 그게 튜닝의 맛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해볼수록 릴의 사용 용도에 따라 핸들의 필요성이 달라지더라고요. 고수님들 중에 핸들 튜닝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점만 봐도 그 필요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릴 제조사에서도 이제는 소비자들의 핸들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사이즈업이나 용도에 맞는 핸들 제공 등의 옵션도 늘어나고 있죠. 자, 이 핸들 튜닝의 필요성을 제가 정리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후킹 이전이 중요한 핸들과 후킹 이후가 중요한 핸들이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핸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우선 기어비를 꼽을 수 있죠. 기어비를 이해하기 위한 릴 구조를 보면 메인 기어와 피니언 기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손으로 잡고 돌리는 핸들에 연결된 메인 기어가 1회전을 할 때 피니언 기어가 도는 값, 이것이 바로 옆에 쓰여진 숫자입니다. 만약 메인 기어의 톱니의 숫자가 80개이고 피니언 기어의 숫자가 16개라면 80 나누기 16 했을 때의 값인 5, 즉 5대1이라고 표기되는 방식이고, 핸들 회전수의 약 5배의 속도로 스프릿 회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6.3대1을 표준 기어비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기어비라고 보시면 되고 낮을수록 저기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회전운동으로 쉽게 생각해보자면 자동차의 핸들 정도로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요. 핸들이 작으면 적게 돌려도 회전이 빠르고 저항이 크죠. 그에 비해서 대형 버스 같은 핸들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돌려줘야 되지만 차의 무게에 비해 힘은 덜 들어가게 됩니다.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기어비 선택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대상어의 체중이 무거운 건 낮은 기어비, 가벼운 건 높은 기어비입니다. 무거우니까 힘이 드는 것이니 저기어비로 으쌰으쌰 천천히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고기는 얼른 올리고 또 잡아야 하니까 빨리빨리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어와 쭈꾸미의 차이라고 보시면 쉽죠. 두 번째로 공략 수심이 깊은 건 낮은 기어비, 공략 수심이 낮은 건 높은 기어비라고 간단히 정리해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수심이 깊으면 그 안에서 조류의 힘을 견뎌야 하니 봉돌도 무거울 테고, 무거우니까 힘이 드는 것이니 저기어비로 지구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심이 낮으면 쉽게 꺼낼 수 있을 테니 봉돌도 가벼울 테고 쉬우니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고기어비로 순발력 있게 대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해갑과 서해안갑의 차이라고 보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릴이라도 기어비를 좀 더 낮추고 싶을 때 폭이 넓은 핸들을 쓰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낚시를 기준으로 핸들의 중요성을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대상어에 따라서 훨씬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핸들의 넓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어비와 연계를 해서 보면 대상어가 가볍고 작다면 좁은 폭도 상관이 없고, 대상어가 무겁고 크다면 넓은 폭의 핸들이 좀 더 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분류라고 본다면 사용하는 루어와 핸들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들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쉬운 더블 핸들과 파워 핸들, 그리고 파워 핸들 중에서도 노멀 파워 핸들과 밸런스 핸들이 있죠. 여기에서 선택의 기준으로 보시면 핸들을 그냥 감는 것이 액션이 되는 경우라면 그만큼 좌우 롤링 없이 안정적인 릴링이 되어야 하니 더블 핸들 혹은 밸런스 핸들이 편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무게가 증가하게 되죠. 핸들 액션보다 로드 액션이 주가되는 낚시이고, 잠깐의 파워에 대응하기만 하면 된다면 그냥 파워 핸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돔 타이라바 같은 경우에는 주로 리트리브를 하게 되니 안정성이 필요하지만, 문어 낚시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로드를 손에 들고 들었다 놨다 하는 낚시이니만큼 무게가 가벼운 것도 중요하죠. 이건 그냥 파워 핸들이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밸런스 핸들은 편의성을 위한 그 중간 정도가 되겠네요. 그냥 파워 핸들보다 좋긴 하지만 무게가 또 증가하긴 합니다. 그리고 핸들에 들어가는 손의 힘만큼이나 노브의 사이즈도 한몫합니다. 보통 베스 낚시를 하시던 분들은 피네스 피싱을 많이들 고려하셔서 노브의 사이즈를 날렵하고 슬림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상어가 커지면 노브의 사이즈도 그에 맞게 좀 커져야 랜딩 시 수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마냥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손의 크기를 고려해야 하고 적정 수준의 사이즈가 좋겠죠. 그런 기준을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두 종류용 릴을 구입할 때의 기준을 말씀드려 봅니다. 두 종류라고는 해도 무늬오징어는 모두 스피닝 장비를 쓰니 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참돔처럼 드랙 플레이가 제법 있어야 하는 무늬오징어는 드랙의 퀄리티가 좋은 가격대가 높은 릴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중가 혹은 중저가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추천하고 싶은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기어비라도 빨리 감으면 고기어비가 되고 고기어비도 천천히 감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브랜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일본의 리브레가 인기가 많은데 국내 브랜드로는 타켄이나 고맥서스, 저격튠 같은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가격대나 브랜드 밸류 등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본인에게 맞는 그리고 용도에 적합한 핸들을 만나보시면 또 새로운 낚시의 재미가 생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낚시용품은 결국 짧게 쓰는 것이 아니니 한 72개월 할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구입해서 만족하고 잘 쓰고 있는 저의 경험을 한번 믿어보시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